(7월 6일) 수요일 캐페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일 시카고 총기 난사 사건에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총격범 크리머는 7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 화상으로 출두했습니다. 크리머가 총격 후 화장을 하고 여성복을 입은 채 도주하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빗발치는 총탄을 피해 대피하는 시민들을 구해준 천사들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잇따르고 있는 총기 참사와 낙태권 논란, 치솟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미국인 90%가 미국이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너지 위기 속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거리를 배회하며 호객 행위를 하는 성노동자들을 더 이상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법이 제정됐습니다. 누섬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한인 최초의 주 대법원장이었던 문대항 하와이 주 전 대법원장이 별세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대장금 표절의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드라마를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송출하고 있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7월 6일 수요일 캐피털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치솟는 물가와 렌트비 급등으로 미국이 최악의 주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460만 명의 미국인들이 렌트를 내지 못하거나 모기지를 못 내 앞으로 2개월 내에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피터 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솟는 물가에 렌트까지 급등하면서 미국은 최악의 주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수백만 저소득계층은 렌트를 못 내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여있고 집을 가진 많은 중산층도 몰기지를 내지 못해 집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기름값, 식료품 값이 연일 오르는 상황에서 많은 미 취약계층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구조사국 조사에서 6월 초 현재 1370만 명의 미국인들이 렌트나 몰기지 페이멘트를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460만 명은 앞으로 2달 안에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거나 압류로 집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4월 조사에 비해 32%나 증가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렌트 급등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평균 렌트는 2,002달러로 1년 전에 1,738달러보다 15% 올랐습니다. 렌트가 폭등하면 홈리스 급증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렌트 중간값이 월 100달러 오를 때마다 홈리스는 9% 증가합니다. 직업을 잃거나 건강 문제로 수입이 없어 홈리스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엔 직업이 있는데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렌트를 감당하지 못해 홈리스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메러디스 그라이프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우리는 생활비가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매우 불안정한 순간에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시카고 총기 난사 당시 총탄을 피해 도주하는 시민들을 자신들의 집에 숨겨준 천사 같은 하일랜드 파크 주민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탄이 쏟아졌던 시카고 총기 난사 당시 30명의 목숨을 구한 은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격범 크리모의 총기 난사로 생지옥을 변한 하일랜드 파크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현장에서 숨을 곳을 찾아 미친 듯이 뛰고 달아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숨겨준 천자 같은 은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하일랜드 파크 총격 참사 당시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낯선 이들을 구한 숨은 영웅을 송구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던 은퇴한 64살 캐런 브린튼도 그중 한 명입니다. 독립기념일인 행진을 구경하다 총소리와 비명의 집으로 돌아가던 브리트는 함께 뛰고 있던 어린이 동반 가족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자신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브리튼이 몇 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사람들은 30명이나 됐습니다. 총격범이 문 밖을 돌아다닐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누군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수십 명을 집 안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브리튼은 이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이들에게 4시간 정도 지하실을 내줬고 허기를 달랠 빵,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나눠줬습니다. 브리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하일랜드 파크 주민 여러 명이 긴박했던 상황에서도 대피소로 자신의 집을 내줬으며 각각 15명 정도를 수시간에 걸쳐 보호해줬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기꺼이 이웃들에게 집을 내주며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은 우리는 처음엔 모르는 사이로 만났지만 헤어질 때는 서로 포옹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카플린 일션이 밝혔습니다. 네, 총격범 크리모가 7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크리모는 당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옥상에서 70여 발을 난사한 뒤 화장을 하고 여성복을 입은 채 군중 속으로 피신했던 것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장 사진 보여드립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기를 난사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 로버트 E. 크리모에게 검찰이 7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레이크 카운티 에릭 레인하트 검사장은 크리모에게 일단 7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크리모가 7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것이라면서 보석 가능성 없이 크리모를 구속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사망자 6명은 최소 35세에서 88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파악됐습니다. 크리모의 범행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크리모가 2019년 흉기 수집품을 들고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한 전력이 있으며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크리모가 70여 발을 난사한 후 화장을 하고 여성복 차림으로 도주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퍼레이드가 열렸던 거리에 CCTV에 포착된 것입니다. 경찰은 크리모가 범행 당시 고성능 라이플 총을 소지한 채 화재 대피용 사다리를 타고 옥상 지붕으로 올라가 70발 이상을 발사했으며 이후 혼란을 틈타 군중 속에 섞여 현장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성복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사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의미로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기 개항은 오는 7월 9일 일몰 시점까지 진행됩니다. 백악관과 공공기관 건물 외에도 군사초소 및 해군기지, 선박 등에서 조기가 개항됩니다. 또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도 조기 개항이 지시됐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잇따르고 있는 총기 참사, 낙태권 논란, 치솟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몬먼스 대학이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성인 9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3년 같은 문항을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10%에 불과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6%만이 미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예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가 좀 심하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밤에 한인타운 북쪽 지역이나 할리우드 지역에 가보면 성노동자들로 보이는 여성들이나 성소수자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야에는 성매매 호객 행위를 막기 위해 자회전이나 우회전 금지 표지가 붙여 있는 거리도 있는데요.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성노동자들이 호객 행위를 위해 거리를 배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거나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일 누섬 주지사가 새 주법에 서명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매매를 위해 거리를 배회하는 성노동자들을 더 이상 체포할 수 없습니다. 게빈 누섬 주지사는 지난 1일 거리 배회 성노동자의 체포를 금지하는 SB 357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새 주법이 매춘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여성과 트랜스젠더 성인들에 대한 불필요한 경찰이 괴롭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새 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SB 357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배회하는 것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주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장소에서 거리를 배회하며 호객 행위를 하더라도 경찰은 성노동자를 체포하거나 단속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법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성노동자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경찰이 인권 침해와 괴롭힘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민자유연맹은 캘리포니아의 배회법은 경찰이 걷거나 옷을 입거나 공공장소에 서 있는 것과 같은 합법적인 활동마저도 범죄화할 수 있는 악법이었다며 배회 혐의로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는 노동자들은 착취와 폭력에 더 취약하고 안전한 주택과 합법적 고용에 접근하는 데 더 큰 장벽에 직면한다고 새 법 시행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 법이 성매매 및 인신매매 관련 범죄자들을 단속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며 희생자들을 돕는 것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이 시행되면 결국 성매매가 합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미주 한인 사회의 큰 어른 한 분이 별세하셨습니다. 미주 한인 최초로 대법원장에 오른 문대양 하와이 전 대법원장이 지난 4일 8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하와이 주 법무부는 선명을 통해 우리는 전설을 이뤘다. 그는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대법원장을 역임했고 은퇴까지 28년을 판사로서 봉사해온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이민 3세의 문 전 대법원장은 1993년 한인 최초로 하와이 주 대법원장에 선임돼 17년간 수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1903년 하와이에 도착한 최초의 한인 이민자 문정현 씨의 손자로 지난 2010년 70세에 퇴임했습니다. 잠시 돌아가신 전 대법원장님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What they gave me was the incentive to be good. You try to be your best. You never give up, no matter what the competition is. 네,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서 퇴출 대상으로 인식됐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원자력을 친환경적이라며 녹색 경제 활동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너지 위기로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는 등 원자력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자력 퇴출을 주장해왔던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원자력의 우호적인 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인 디아블로 캐년 원전을 오는 2025년 폐쇄할 예정인 캘리포니아도 원자력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원전 수명 연장을 반대하던 미국 정치인들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건 전력 공급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5년까지 전력산업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풍력 및 태양열 발전의 공급망 문제가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어 임시 방편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들이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때 업계에선 미국이 새로운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의 시대가 지났다는 인식이 확산됐는데 이는 주로 치솟는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계는 고비용을 피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가 확대될 수 있는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어 원자력을 퇴출 대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EU 의회는 6일 천연가스와 핵에너지를 녹색 투자 분류에 포함시키는 안을 투표로 승인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와 핵에너지 기술을 이 녹색 분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냈지만 절반이 넘는 328명이 반대해서 결의안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와 핵에너지 기술 투자는 녹색 경제활동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고 계신가요? 지금 한국과 중국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의 진수기라는 중국 드라마 때문에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드라마가 한국의 대장금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 디즈니 플러스가 이 드라마를 한국만 빼고 전 세계에 방영 중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방송하고 있는 중국 드라마가 대장금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디즈니 플러스가 이 중국 드라마를 한국만 제외하고 전 세계에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진숙이라는 중국 드라마로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갖춘 서민 출신 여주인공이 황궁에 들어가 태자의 사랑을 받고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이 드라마를 4월 7일에 공개했습니다. 디즈니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로부터 판권을 사 독점 방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드라마가 대장금 줄거리와 너무나 유사한다는 것입니다. 대장금은 장금이가 궁궐에 들어가 최초의 어인여가 되기까지의 사랑과 성장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기 드라마의 여주인공인 능소소는 한복과 유사한 의상을 입었고 삼겹살을 구워 쌈을 싸먹는 장면도 등장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중국 문화 일부로 바라보는 동북 공정 일환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의혹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가입을 취소하는 한국인들도 적지 않도록 합니다. 중국 황구15 인터넷 팝 황구망은 5일 진주기가 한국에서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네티즌들은 진주기 배우들의 의상은 명나라 옷이며 삼겹살과 쌈도 중국 전통 음식이라며 문제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플뉴스 샤니백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한인의 합창단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LA 한인의 합창단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팬데믹 때문에 지난 2년간 활동하지 못했던 LA 한인회 합창단이 오는 7일부터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단원도 모집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LA 한인회 합창단에 오셔서 함께 노래를 부르시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한인회 강당에서 연습합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LA 한인회 합창단이 역사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2011년에 창단해 여러 번 발표회도 했습니다. 노래를 즐기시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한인회 합창단 참여를 원하시면 한인회나 합창단 박상금 총무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213-321-3123입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올린 그 뉴스를 보니까 한 700여 명이 구독을 하셨는데 100명밖에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캐플러TV 유튜브 채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여러분의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7월 6일 캐플러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